얼마 전 영국에서 한 화산 관련 학회가 열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것은 거기에 북한 지진청의 김혁 분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백두산 주변에 총 10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현재 백두산 땅속의 자기장 변화 등을 면밀히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잦은 것은 지하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거야 늘 하던 얘기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지진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있다는 것이고 분과장이라는 북한 사람이 백두산의 상황에 대해 직접 발표를 했다는 점이죠. 그런 일은 지금까지 결코 없었죠. 그렇다면 영국과 북한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궁금해집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사실 백두산 문제입니다. 백두산은 과거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폭발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 백두산이 1000년 전 분화와 같은 규모로 또다시 폭발한다면 북한은 통째로 뜨거운 화산재에 묻혀버리는 거죠. 백두산은 여전히 활동적이고 과거에 했던 일은 반드시 또 합니다. 백두산은 다음 분화를 위해 지금 마그마를 비축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방 세계 과학자들이 북한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없었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이 서방 세계에 나와서 과학 논문을 발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경부터 북한과 영국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특히 한국에서 나왔던 시점이었죠. 북한에서는 매우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은밀하게 중국에 기반을 둔 비정부 기구 NGO를 통해서 백두산의 위험성을 평가할 화산 전문가의 입국을 타진했던 겁니다. 그 NGO는 북경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의 아시아 지역 책임 편집자인 리처드 스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톤은 다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화산학자 클라이브 오펜하이머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또다시 런던 대학의 지진학자 제임스 하몬드에게 북한에 가서 공동 연구를 하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고 두 사람은 미지의 화산 백두산에 가기로 의기투합을 했던 겁니다. 당시 중국은 자기네 영토인 중국 측에 지진계를 설치했지만 북한 측에서는 지진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하 마그마 방어의 상태를 모니터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펜하이머와 하몬드의 첫 번째 과제는 백두산의 북한 쪽 사면에 지진계를 설치하여 지진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두산의 마그마 배관 시스템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과제는 946년에 백두산이 지구 역사상 최대의 화산 폭발을 했는데 그때 백두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산 분화에서 일본까지 화산재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 단계부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관측 장비들을 북한에 가져가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에 반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장비들은 곧바로 북한군의 군사 장비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그마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기장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 역시 잠수함 탐지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진계의 반입 금지가 풀리는데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뚫고 장비들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이었다. 케일라 아이아코비노는 2013년에 처음으로 북한에 갔습니다. 지금은 나사에서 일하지만 그때 그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오펜하이머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학생이었습니다. 화산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백두산은 거의 새로운 세계였죠. 그녀는 백두산을 연구한 최초의 여성 화산학자입니다.
결국 백두산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죠. 그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백두산에 6대의 지진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백두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백두산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죠. 북한 과학자들은 영어를 할 수 있었지만 통역들이 반드시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들은 외국인을 감시하는 역할도 했겠죠. 통역을 하다가 학술 용어가 나오면 늘 대화가 중단되곤 했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은 화산이나 지진에 대한 초보적인 소양은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주류 과학계와는 단절되어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학술 용어는 통역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영국 과학자들은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최근 화산 관련 논문을 USB에 담아서 북한 과학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해먼드는 북한에 10번 이상 갔습니다. 거기서 해먼드는 여러 번 생일을 보냈는데 북한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노래를 부르고 취하도록 마셨다고 하몬드는 회상합니다. 영국과 북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정도 들고 서로 인간적인 교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북한 과학자들이 영국에 가기도 했습니다. 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죠. 오펜하이머는 3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논문 발표를 위해서 영국에 왔을 때 케임브리지 대학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작 뉴턴의 동상과 찰스 다윈의 방을 안내했는데 북한 과학자들은 매우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뉴턴이 여기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윈이 캠브리지에 있었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 과학자들은 매우 흥분했겠죠. 정치에 따라 과학의 풍향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북한 과학자들도 결국은 과학자가 될 것이다. 오펜하이머는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진정한 과학을 하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아무튼 영국과 북한의 우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오펜하이머나 하몬드와 같은 영국의 화산 전문가들이 북한에 가서 백두산을 모니터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이 놓입니다.